자, 오늘은 그 4-4-2절에 그 제목이 이제 Electron in a Magnetic Field, 자기장에서의 전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응용인데,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 전자기학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하고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이제 두 개의 전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일렉트릭 다이폴을 형성을 해서 전기장은 뭐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제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건 두 전하 사이 이 극이 두 개라는 게 두 극에 의한 다이폴 모멘트인데, 다이폴 모멘트는 방향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향으로,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이제 P라고 쓰죠.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는 전하량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그 자석 같은 경우를 보면 자석은 N극하고 S극이 있잖아. 자석 같은 경우는 N극하고 S극이 있어서 얘네들도 이제 다이폴을 형성을 해. 이걸 우리가 이제 전기 쌍극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놈을 이제 전기 쌍극자, Electric Dipole Moment라고 얘기를 하고, 자석 같은 경우도 극이 두 개니까 극이 두 개에서 N극으로 이제 Magnetic Field가 이렇게 나가고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이놈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자기 쌍극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기 쌍극자, 영어로는 이제 Magnetic Dipole Moment라고 얘기를 해. 이 자기 쌍극자가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극이 두 개만 있으면, 서로 다른 극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대전된 입자 사이에서도 다이폴 모멘트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매그네틱 자석과 같은 놈들도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형성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류고리를 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전류고리를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고리를 생각을 합시다. 단면적이 A이고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고리를 생각을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류고리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이거를 보면 이놈은 이 자석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고리에서도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형성이 돼.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전자석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전자석 같은 경우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형성이 되고,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크기는 전류 I 곱하기 이놈의 단면적, 이 고리의 단면적도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이 면에 수직한 놈이 이 단면적의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도 이렇게 전류 I가 흐르는 전류고리로부터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가질 수가 있어. 우리가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애토믹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플러스 전하를 가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주변으로 이제 전자가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일렉트론의 차지가 마이너스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데, 이제 Q 자체는 이제 내가 Q라고 쓰고 이걸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이렇게 쓸게. 그러면 이놈은 뭐냐 하면, 얘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 내가 좀 입체적으로 그려주면 좋겠지만, I don't know.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의 속도를, 뭐 전자의 속력을 내가 V라고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 대전된 전자에 의해서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마치 운동하는 전자가 이 흐르는 전류의 역할을 해줘요. 전류고리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형성이 되겠지.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이건 뭐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뮤 서브 L 뭐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 궤도각 운동에 의한 전자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이놈은 이쪽 방향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니야? 궤도각 운동량. 이 궤도 운동에 의한 궤도각 운동량이 형성이 될 텐데, 궤도각 운동은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R 크로스 P 해주면 얘 크로스 이쪽으로 가면 R 크로스, 이게 이 고리가 이렇게 지금 이 칠판에 수직하게 이게 형성돼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게 얘가 이제 지금 이 전하가 이 순간에서는 전자가 지금 칠판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각운동량은 어떻게 형성이 돼?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각운동량은 운동하고 전하하고는 상관없이 운동하고만 관계가 되니까 앵귤러 모멘텀이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위쪽으로 형성이 돼. 매그네틱 다이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방향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나 했죠?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의 크기는 이걸 생각하면 돼. L 스퀘어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 L에 L 플러스 1에 H 바 스퀘어 LM, 얘를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의 크기는 뭐냐면 L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L제곱이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의 크기를 내가 계산을 해주면 그거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1에 H 바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의 이제 크기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우리가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보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크기만 보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뮤 서브 L은 크기가 뭐지? 크기는 이 전류, 이 고리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단면적 IA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반지름 R로 V의 속력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면, 이때 전류라고 하는 건 전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량. 내가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량이 궤도 주기. 전자의 궤도 주기분의 전자의 전하량. Q라고 내가 일단 써놓을게. 이 주기분의 전하량이 전류 IR.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이 만드는 전류는 T분의 Q. 그 다음에 단면적은 A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돼? 주기 T는 V분의 2πr. 주기 T는 V분의 2πr이고, 단면적 A는 파이 R 스퀘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파이 캔슬되고 1R 캔슬되고, 이거는 뭐냐? 얘는 Q 디바이드 바이 2분의 QVR 이렇게 되겠네. 2분의 QVR. 그게 이제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크기는 2분의 QVR이고, 요놈은 내가 밑에다가 일렉트론의 매스를 저기 곱해주고 또 나눠줄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Q 디바이드 바이 2M 일렉트론 매스 곱하기 M의 MV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일렉트론 매스를 곱해주고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MV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MVR이라고 하는 건 일렉트론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게 궤도각 운동량이지. 그래서 얘는 Q 디바이드 바이 2ME times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돼. 그래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제 L이 되는데, 요 놈을 보통 디파인을 하기를, 요 놈은 보통은 이제 내가 감마 서브 L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디파인 하는데, EM Q 오버 2M을 감마 서브 L.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회전 비율. 자기 회전 비율. 영어로는 gyromagnetic ratio라고 합니다. gyromagnetic ratio. 자기 회전 비율은 여보 당신 자기 할 때 그 자기가 아니라
gyromagnetic ratio. 이거 자기 회전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감마 sub L의 L. 그래서 magnetic moment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magnetic moment는 내가 이거 좀 지울게요. 감마 L의 angular momentum 그리고 감마 sub L은 gyromagnetic ratio 그래서 EM 2분의 Q 이렇게 되는데 이 gyromagnetic ratio의 의미는 뭐냐면 magnetic moment하고 각운동량의 B가 자기 회전 비율이야. magnetic moment divided by orbital angular momentum gives you this gamma sub L gyromagnetic ratio. 오케이?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요 놈에다가 자기 회전 비율 이런 식으로도 magnetic moment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magnetic moment하고 orbital angular momentum의 관계식이 이렇게 서로 비례 관계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궤도각 운동량이 존재한다. 어떤 대전된 입자가 궤도각 운동량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 놈은 magnetic moment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고리처럼 이런 놈들이 형성된다. 그래서 N극과 S극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걸 magnetic moment의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u sub B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하는데 이 놈은 여기에다가 보어 마그네 이 전자의 전하가 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H바를 곱해준 요 양을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얘기를 해. If I define this quantity, then what? Then 그러면 우리가 mu sub L은 mu sub B 여기 H바를 여기 곱해줬으니까 여기 angular momentum divided by H바 이런 식으로 되겠죠? angular momentum divided by H바 혹은 이것처럼 얘기 이제 gamma sub L gyromagnetic ratio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보어 마그네톤은 뭐냐면 보어 마그네톤의 단위는 여기 magnetic moment의 단위하고 같아요. angular momentum의 단위가 어떻게 되지? angular momentum은 크기가 이만큼이잖아. 크기가 L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혹은 뭐 여러분 LG는 그거의 G 컴포넌트는 어떻게 돼? 그건 mh바. 이게 다 인티저 넘버들이잖아. 넘버 곱하기 h바가 각운동량의 단위야. 그래서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뭡니까? 줄 세컨드가 앵귤러 모멘텀의 단위야. 그러니까는 이 앵귤러 모멘텀 디바이드 바이 플랑크 상수 h바를 해주면 그놈은 단위가 없습니다. unitless 그냥 just number. 그러니까는 이 보어 마그네톤의 단위가 magnetic moment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하고 같아. 그놈의 단위, 그래서 이놈은 값이 얼마냐면 굉장히 작은 양인데 그 값이 9.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는 magnetic moment의 단위는 전류 곱하기 단면적. 전류 곱하기 단면적이 얼마예요? 전류 곱하기 단면적이 암페어 메타의 스퀘어 혹은 이놈은 줄 퍼 테슬라야. 줄 퍼 테슬라. 줄 퍼 테슬라 혹은 암페어 메타 스퀘어. 이게 이제 매그네틱 보어 마그네톤의 단위는 매그네틱 모먼트의 단위하고 같고,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의 단위와 같다. 줄 세컨드. 그래서 이건 dimensionless.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보어 마그네톤은 뭐냐 하면 보어 마그네톤은 일종의 그 magnetic moment의 유닛, magnetic moment의 기본 단위가 보어 마그네톤입니다. magnetic moment의 기본 단위가 보어 마그네톤으로 얘기하면 돼. 이건 다 넘버라고 했잖아. 숫자 곱하기 단위야. 숫자 곱하기 단위. 그러니까는 얘가 만약에 3뮤b다 그러면 전자 궤도각 운동을 하는 전자의 magnetic moment가 3뮤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보어 마그네톤이 magnetic moment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gular momentum은 그 전자의
그 원자 내에서 전자가 핵 주변에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형성이 되고, 이 매그네틱 모먼트는 결국은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크기에 비례. 그래서 방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크기는 뮤 sub b times L over h 바. 방향은 매그네틱 모먼트하고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부호는 어떻게 돼요?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뮤 sub L은 마이너스 뮤 sub B times L over H 바. 이게 이제 그 전자의 궤도 운동하는 전자의 매그네틱 모먼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궤도 운동을 하는 이제 우리가 자기 매그네틱 모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쉽게는 이렇게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 이게 이제 N극이 있고 이제 S극이 있어. 자석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항상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이 돼.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쫙 걸어줘. 외부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쫙 걸어주면, 자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 자석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돼.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요게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자기장 방향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때 작용하는 토크는 뭐지? 뮤 크로스 B입니다. 뮤 크로스 B. 이게 토크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한 토크,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하고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가 이제 자기장 방향 이렇게 얼라인이 이렇게 돼. 요거는 이제 자기장이 그냥 자석을 그냥 정지에 있는 자석에 이제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고, what if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내가 이제 이게 S극이 있고 이게 N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그네틱 모먼트는 이렇게 돼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만약에 그 이놈이 스핀을 하게 되면, 이놈이 자석이 이제 이 경우는 자석이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을 쭉 걸어줬더니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분필 같은 걸 이렇게 놓으면 중력장에서 가만히 두면 이게 뚝 떨어지잖아. 그냥 이게 중력장 방향으로 물체가 그냥 뚝 떨어지잖아. 근데 이제 팽이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냥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팽이가 이렇게 자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해, 스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팽이가 돌고 있어. 가만히 있을 땐 뚝 떨어졌는데 돌고 있어. 이게 돌고 있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이 경우에는 얘가 스핀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 이렇게 로테이션을. 그래서 매그네틱 필드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이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 세차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프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세차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놈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석 자체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팽이도 그냥 이렇게 돌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뚝 떨어지지만, 팽이가 로테이션을 하고 있으면, 로테이션 하는 팽이는 뭐냐면 이게 돌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죽잖아. 세차 운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딱 죽게 돼. 어쨌거나 지금 매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하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자기장하고 매그네틱 모먼트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놈이 자석을 내가 예를 들면 델타 세타만큼, d 세타만큼 옮기는데, 이놈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얘를 갖다가 d 세타만큼 싹 옮겨주거나 뭐 이쪽으로 옮겨주거나 했을 때, 이때 그 자석을 d 세타만큼 옮기는데 토크가 한 일은 타우 d 세타 아니에요?
그게 이제 d 세타만큼 옮기는데 토크가 한 일이 타우 d 세타입니다. d 세타만큼 옮겨주는데 자석을 조금 로테이션을 시켜주는데 그 토크가 한 일은 타우 d 세타가 되고 토크의 크기는 뮤 b 뮤 크로스 b니까 크기는 뮤 b의 얼마? 사인 세타 d 세타. 이게 이제 토크가 한 일이야. 얘를 d 세타만큼 살짝 돌려주는데 한 일이 사인 세타 d 세타는 뮤 b의 사인 세타 d 세타는 어떻게 되지? d 코사인 세타 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얘 사인 세타 d 세타는 d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d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곧 사인 세타 d 세타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뮤 b는 뭐냐면 this is just constant. constant는 이 미분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뭐냐면 d의 마이너스 뮤 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뮤 b 코사인 세타는 뭐지? 이거는 뮤 닷 b. 이거는 이제 뮤 닷 b 마이너스 뮤 닷 b로 표시했어. 스칼라 매그네틱 모먼트하고 자기장과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 결국은 뭐냐면 이때 이놈을 내가 이제 du라고 할게. du라고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때 그 토크가 한 일 dw는 d 뮤 닷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때 토크가 한 일 w는 마이너스 뮤 닷 b가 되고 그놈을 우리가 뮤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해줍니다. 토크가 한 일은 그래서 뮤 닷 b가 되고 이놈을 토크가 한 일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걸 그 매그네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때 토크가 발생하고 이 토크가 한 일이 결국은 다이폴 모먼트의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 시스템의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포텐셜 에너지는 뮤 닷 b다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이게 이제 원자의 세계로 가면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지금 궤도가 운동을 하고 있고 궤도가 운동을 하는 놈은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전자의 외부 자기장을 쭉쭉쭉쭉 걸어주면 이 외부 자기장을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된 전자의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쭉쭉 걸어주면 이때 이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면 그게 이제 저장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 닷 b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뮤 닷 b. 오케이? 그래서 그 일렉트론의 다이폴 모먼트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뮤 닷 b가 되고 마이너스 뮤 닷 b는 우리가 뮤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떻게 썼었죠? 조금 전에 뮤 sub L은 뮤 sub L의 크기, 이제 방향은 다 아니까 얘는 크기는 아까 매그네틱 모먼트, 보어 마그네톤의 앵귤러 모멘텀 divide by hbar 혹은 뭐 이게 감마 sub L의 앵귤러 모멘텀 뭐 이런 식으로 썼었지. 이제 감마 sub L은 E over EME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뮤 sub B는 그다음 뮤 sub B는 뭐 EH bar divide by 2ME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보면 what if
만약에 B 필드가 자기장이 지축으로만 이렇게 형성돼 있어. 자기장이 이렇게 지축으로 쭉 걸려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뮤.b는 뭐냐면 그냥 지축성 컴포넌트만 픽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뮤 g의 b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뮤 sub g 컴포넌트는 어떻게 돼? g 컴포넌트는 뭐 마이너스 뮤 sub b의 b divided by h 바의 lg 이렇게 될 테고 매그네틱 모멘트가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lg는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돼요? lg가 mh 바가 아이겐 밸류지. 이거 m이라고 하는 건 매그네틱 퀀텀 넘버. 매그네틱 퀀텀 넘버를 m이라고도 쓰고 뭐 m sub l 뭐 이렇게도 쓰고 밑에 첨자는 썼다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놈은 다 정리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뮤 sub b m의 뮤 sub b의 매그네틱 필드 이렇게 주어지겠지 뭐. 잠깐만 내가 뮤는 요거를 이거를 내가 크기까지 저기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요 놈은 내가 매그네틱 모멘트는 마이너스 뮤 sub g인데 뮤 sub g는 네거티브로 내가 이걸 해줘야 돼. 요거는 이제 부호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뮤 sub b는 원래는 이게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뮤 sub b는 EH 바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뮤 b를 해주면 뮤 sub 마이너스 뮤 sub g에 뮤 sub g가 여기에 부호가 요거를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 놈을 해줄 때는 부호가 바뀌어. 그냥 요 놈을 이제 벡터를 다 베껴주면 뮤 sub l은 이렇게 써주는 게 마이너스 뮤 sub b에 l 오버 h 바 이렇게 써주는 게 요거의 g 컴포넌트는 내가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주고 여기 플러스 줄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고 외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쭉 걸려주면 그때 이 다이폴 모먼트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b가 되고 그놈을 매그네틱 퀀텀 넘버로 나타내주면 매그네틱 퀀텀 넘버 곱하기 보어 마그네톤 곱하기 매그네틱 필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B 필드가 없었으면 만약에 B 필드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 만약에 B 필드가 없으면 자기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지 뭐. 원래 에너지가 없었는데 얘가 쭉 B 필드가 쫙 걸리면서 이게 넌지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M의 뮤 sub B 이렇게 주어지고 이놈이 원래 오비탈 앵귤러면 전자가 이렇게 궤도각 운동을 원래 하고 있었으면 이놈은 이제 그 L 값에 따라서 M 값이 결정될 거 아니야? If L is non-zero, then we have many magnetic quantum number in here.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M이 가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M은 최소 마이너스 L, 그 다음에 최대 L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한 예로 만약에 if the electron's orbital angular momentum was 1 만약에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이 1이었으면 매그네틱 퀀텀 넘버가 몇 개가 생기냐면 M이 1, 0,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에너지 레벨이 하나였는데 이게 B 필드가 딱 생기면서 에너지 준위가 쭉쭉 갈라져. 이렇게 M이
뭐 L, 그 다음에 M이 1, 뭐 M이 0, M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쭉쭉쭉쭉 갈라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 뭐 현대물리 때 배우지 않았어요? 전자의 궤도각 운동에 의한 궤도각 운동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 근데 B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전자의 궤도각 운동량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럼 에너지 준위가 싹 갈라지는데 이렇게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을 우리가 정상 G만 이펙트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노멀 정상 G만 이펙트다. G만 이펙트 정상 G만 효과다.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을 우리가 정상 G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G만 이펙트는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전자가 정상 G만 이펙트를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질 때 B필드를 줬을 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쫙 갈라지면 이게 전자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하고 요 설명은 내가 끝낼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을 때 매그네틱 모먼트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B로 되는데 우리가 이 매그네틱 모먼트라고 하는 건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궤도 운동에 의한 전자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궤도 운동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를 지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놈 자체가 전자는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인트린식하게 스핀 자체가 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공전도 하지만 자전에 의한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으면 이놈은 궤도 운동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궤도 운동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로테이션 하면서 생기는 매그네틱 모먼트도 있어요. 이걸 그래서 궤도 운동에 의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 요건 스핀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존재해야 돼. 스핀에 의한 매그네틱 모먼트가 항상 존재해야 돼. 그리고 스핀에 의한 매그네틱 모멘트는 궤도 운동에 의한 매그네틱 모멘트를 내가 감마 서브 L의 앵귤러 모멘텀 얘를 감마 서브 L의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고 얘를 감마 서브 S 스핀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정의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 이거 스핀에 의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인데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감마 서브 S는 스핀에 의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의 딱 2배야. 그래가지고 요 놈은 보통 우리가 감마 서브 L에 L 플러스 2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굳이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스핀에 의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는 전자의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쇼의 딱 2배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이제 성립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없어도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놈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놈이 0이 돼도 궤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줬을 때 에너지 준위가 쫙 갈라질 수 있어. 그 이유는 여기 스핀 효과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쫙 늘 갈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핀 효과를 고려를 하면 그러한 놈을 우리가 G만 이펙트는 G만 이펙트인데 비정상 G만 이펙트다. 어노말러스 G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만 이펙트가 정상 G만 이펙트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쫙 갈라지는 게 정상 G만 이펙트, 노멀 G만 이펙트고, 우리가 스핀 효과까지 딱 고려를 해줬을 때 에너지 준위의 갈라짐을 비정상 G만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만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응용한 문제를 좀 설명을 할게요.